해가 떠야 사는 남자 한국미래에너지 김유한 대표입니다. 오늘 영상 2개째 찍고 있습니다. 그래서 지난주가 아니죠? 이번 주 화요일 영상하고 제가 옷이 똑같은 그런 상황인 거고 영상 2개씩 찍고 하루를 마무리하는 뭐 이런 상황이다 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 영상 2개씩 찍고 제가 또 이전 영상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이번 주에는 계속해서 출장이 잡혀 있는 그런 관계로 영상을 2개 찍고 있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. 이번 시간에는 상당히 좀 중요한 내용입니다. 37번째 이야기고 21년 상반기 RPS 고정가격 경쟁입찰 접수 결과가 나왔습니다. 관련해가지고 저도 이 접수 결과를 보고 약간은 조금 오해다 라고 생각한 부분도 있고 역시 예측이 벗어나질 않는구나 라는 그런 생각도 가지고 있고 한편으로는 좀 우려스러운 부분도 분명히 있다라고 먼저 미리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. 관련해서 접수 결과를 가지고 여기저기서 뭐 이런 거에 대해서 막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으세요. 그러니까 태양광 시공사 대표인지 아니면 영업사원인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그분들이 나와가지고 얘기를 하는 것들을 제가 좀 천천히 이렇게 보다 보니까 솔직히 좀 웃긴 그런 상황입니다. 그죠? 자, 먼저 이 얘기할 것은 결과를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은 매우 쉽습니다. 그냥 결과표를 가지고 이렇습니다 저렇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것은 누구나 다 할 수가 있는데 그죠? 근데 이거를 가지고 예측을 하는 것은 어렵죠. 당연히. 그죠? 근데 우리가 무슨 그걸 접수 결과를 가지고 이걸 설명해 주기를 바라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이걸 가지고 예측을 해드리기를 원하는 것이 사실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가짐과 동시에 그래서 제가 방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어떤 사람들이 나와가지고 막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 들어보면 약간 좀 웃기다. 왜 저렇게밖에 못할까라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. 경쟁률이 낮아질 것이라는 예측을 했고요. 어느 구간에 물량이 집중될 것이라는 예측을 해드렸습니다. 그리고 앞으로 더 예측하기가 쉬워질 것이라는 예측을 제가 스스로 한번 해봅니다. 왜? 저랑 그 장기 입찰 관련해가지고 5월 10일부터 해서 5월 31일까지 통화하신 내용 중에 한 300분, 400분 정도를 제가 통화를 한 것 같은데요. 이 내용들을 제가 다 말씀을 드렸던 것 같습니다. 경쟁률이 계속해서 내려가고 있습니다. 그리고 물량이 지난해보다 더 늘어났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이 정도의 가격을 맺으시면 좀 안정권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라고 제가 다 말씀을 드렸던 것 같습니다. 물론 그 전에 제가 뭐 얼마를 쓰시면 안정권입니다 라고 했던 거는 너무 간략하게 제가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전화 오시는 분들한테는 적어도 솔직히 막말로 10분 이상은 다 통화를 해드렸던 것 같습니다. 그죠? 그래서 경쟁률이 제일 점점 낮아진다라고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렸고 어느 구간에 물량이 집중될 거라고 제가 또 말씀을 드렸던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이 영상을 찍으면서 앞으로 더 예측하기가 더 쉬워지겠구나 라는 그런 안도가 있지만 예측이 쉽다고 해서 안도를 하는 게 아니라 조금 이 시장 자체가 좀 안타깝다 라는 생각도 가지게 되었습니다. 공고 용량 2050메가죠. 그죠? 근데 봐보면 2020년 하반기 용량은 1410메가였습니다. 그래서 대비 봐보면 640메가 늘어났습니다. 에너지 발전사, 그죠? 공급부문 발전사. 얘네들이 우리가 접수 용량을 한 걸 가지고 그죠? 맺어준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. 2021년 상반기 RPS 고정가격 경쟁입찰 접수 결과 안내 해가지고 이렇게 쭉 나와 있습니다. 저는 이걸 보고 솔직히 말씀드리면 어떤 걸 봤냐면 그죠? 가장 먼저 봐야 되는 거는 접수 현황입니다. 총 발전소 13,754개소, 용량은 5,098, 그죠? 5,100메가 정도. 근데 공급 용량은 2,050메가. 그러면 경쟁률이 2.49대 1 정도 됐다. 라는 거를 가장 먼저 인지를 해야 되는 거고요. 그리고 우리 거 발전소,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발전소, 그 구간들을 봐야죠. 먼저 기존 설비냐, 신규 설비냐를 먼저 봐보고 100km 미만 1.42대 2 선정 14%. 그 다음에 신규 설비 1.42대 1 똑같네요. 그죠? 5.3%. 쭉쭉쭉쭉 봐보면 생각보다 경쟁률이 많이 낮다라는 거를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. 그죠? 전체 2.49대 1. 작년에 얼마였는지 한번 봐볼까요? 기존 시장과 신규 시장 55대 45, 5대 5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 경쟁률 2.49대 1. 작년에 하반기 때 3.3대 1. 3개 중에 하나 떨어졌고요. 그 다음에 2.49대 1. 2개 반 중에 하나 떨어졌습니다. 어마어마한 차이인 거죠. 이게 그냥 뭐 수치로는 뭐 얼마 안 된 것 같지만 어마어마한 차이입니다. 100km 1.42대 1. 작년에 4.16대 1. 어마어마한 차이죠. 그죠? 1.5개 중에 하나는 된다.
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은데, 여기서 중요한 게 우선 배분 감소에도 불구하고 35%를 작년에는 35%를 우선 배분을 해줬는데 올해는 20%만 우선 배분을 해줬습니다. 그럼에도 불구하고 1.42 대 1 예측이 가능하죠. 그러면 하반기 때는 이게 더 줄어들 수밖에 없겠구나 라고 우리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. 왜? 1.42 대 1 그죠? 이번에 100kg 가지고 계신 분들이 입찰을 안 보신 분들도 계실까요? 있겠죠, 당연히. 근데 그 용량이 얼마나 될까? 생각을 해보면 이거를 능가한다라고 보기에는 좀 어렵다라는 게 제 생각인 거고, 500kg 2.88 대 1 작년에 4.16 대 1 그죠? 2.88 대 1 이 구간이 가장 힘든 구간이죠. 제가 이 구간에 들어오시는 분들한테는 정말 전화 받자마자 가장 힘든 구간이시네요 라고 처음부터 말씀을 드렸던 것 같습니다. 2.88 대 1 3개 중에 하나는 됐다 그죠? 작년에 4개 중에 하나였는데 1메가 이상 2.68 대 1 4.16 대 1이었네요 그죠? 지난해 떨어지신 분들 다 모여라 이 구간에 있으셨던 분들 그죠? 올해 떨어지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그죠? 이번에 하반기에 기대해 볼 만한 그런 수치죠. 경쟁률 자체가 20메가 이상 신규 시장이죠. 20메가 2.68 대 1 용량이 무려 786메가입니다. 그죠? 신규 시장에 상당히 18%인가 아마 그런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. 이 용량 자체가. 이것만 단순하게 이렇게 좀 분석을 해보면 올해 하반기에는 어느 정도는 물량을 다 털겠구나 이런 생각도 들고요. 20메가 이상이 이렇게 많다고? 라는 의문점이 들어야 되는 게 정상입니다. 자, 사업주가 충분히 해볼 수 있는 생각, 공공 역량이 높아졌기 때문에 경쟁률이 낮아졌기 때문에 탄소 1등급 모듈을 사용했기 때문에 예측 금액보다 훨씬 더 낮게 입찰을 했기 때문에 나는 입찰에 성공을 할 것이다. 단언컨대 말씀드리지만 제가 말씀드렸던 가격을 쓰셨다라고 하면 거의 다 입찰에 성공하시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. 그죠? 사업주는 무조건 이런 생각을 가지셔야 됩니다. 생각을 하셔야 되는 거고, 태양광 회사가 충분히 해볼 수 있는 생각, 그러니까 제 생각이에요. 좀 넓게 생각을 했을 때 20메가 이상 구간 신설을 무엇을 의미를 하는가? 입찰 용량 786메가, 신규 시장 독보적인 1위입니다. 신규 시장 선정 비율 14.3%, 아까 제가 17%라고 말씀드렸는데 잘못 얘기했고 14.3%인데 이것도 1등입니다. 자, 이 구간이 앞으로 지속적으로 증가를 할 것이다 라는 거를 누구나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. 아니요, 누구나 생각을 못해도 저는 생각을 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. 100kg에서 3메가 미만, 그러니까 우리가 하고 있는, 그러니까 일반 사람들이 태양광을 하고 있는, 서민들이, 시민들이 하고 있는 이 100kg 3메가 미만 경쟁률이 낮아진다. 이 구간은 이제 서서히 끝났다는 것을 의미합니다. 그래서 이 구간, 20메가 이상 구간이 점점점 늘어날 것이다 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. 결론, 경쟁률이 낮아졌기 때문에 입찰 성공 가능성이 증가를 했다, 높아졌다라는 의미인 거고요. 시민, 서민들이 태양광 시장에 더 이상 진입하지 못하는 시대가 열렸다. 20메가 이상을 누가 합니까? 허가도 안 내주는데. 100kg, 200kg, 300kg 허가 누가 듭니까? 허가도 안 내주는데. 그죠? 옛날처럼 한 5,000평 정도 잘라가지고 500평씩 이렇게 나눠가지면서 분양하면서 막 이런 사업은 이미 끝났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것 같습니다. 그 시장이 지금 접수 결과를 통해서 이미 반증을 하고 있다라는 게 제 생각인 거고요. 대규모 프로젝트에 의한 사업소가 지속적으로 증가를 한다. 20메가 이상 애들이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다. 이번에만 700메가 이상이었다니까요. 그러면 하반기 때는 얼마일까? 생각을 해보면 더 늘어나겠죠. 이쪽 시장은. 그리고 100kg에서 3메가 미만 우리가 하는 그런 사업은 점점점 줄어들겠죠. 그죠? 올해 하반기는 잔여 물량 털기 작전이 가능성이 농후하다. 아마 내년 상반기까지는 가겠죠. 잔여 물량 터는 게. 왜? 옛날에 한 3년 전, 4년 전에 허가 받아놨던 것들이 조금씩 나오는 것들도 있고, 기존에 장기 입찰 못 빼줬던 그 1.5배수인가요? 2.5배수. 그죠? 이 배수 애들이 좀 남아있고, 얘네들을 털 수 있는 기회가 올해 하반기와 내년 상반기 때는 100kg 이상, 300kg 미만 애들은 전부 다 그때 다 맺을 수 있게끔 만들어 놓는다. 그래서 잔여 물량 털기 작전이 가능하다라는 게 제 생각이고요. 그보다
장기 입찰 가격이 내려가는 것은 당연합니다. 우리가 다 누구나 머릿속에는 그런 생각을 하죠. 장기 입찰 가격이 올해는 150원이었다가 내년에 막 160원 이렇게 될 일은 전혀 없습니다. 거의 제로에 가까워요. 옛날에 한번 그랬다고? 그거는 옛날에는 현물시장 가격이 너무 높았기 때문에 한번 얘네들을 한번 털기 위해서 한번 그렇게 해줬던 것 뿐인 거고, 지금 현재 상황에는 장기 입찰 관련해가지고는 무조건 내려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에요. 왜? 철가 빼고는 모두 인버터 가격은 다 내려갔습니다. 그죠? 인건비 조금 오른 거? 요즘 한국 사람이 시공을 하시는 시공업체는 거의 없습니다. 거의 대부분 외국인 노동자 데려다가 이제 공사를 하게 되는데, 여하튼 모듈 인버터 가격 다 내려갔습니다. 왜 시공비 분양가는 그대로일까?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. 그죠? 수익이 내려가는 것을 보는 것이 아니라 수익률을 맞춰주는 노력이 필요하다. 누가? 나 같은 사람이. 저 같은 사람이 수익률을 맞춰주는 노력이 필요하다라는 게 제 생각이고 제 결론입니다. 우리가 언제까지 뭐 분양을 2억 이상으로 분양을 할 수 있는 그런 상황도 아닌 거고, 시공비를 뭐 1억 2천, 1억 3천, 1억 5천, 1억 6천 막 이렇게 받을 수 있는 시대는 이미 물 건너 가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. 그러면 우리도 살고 사업주도 살고 누구도 다 살고 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적정선에 우리가 설계 비용과 시공 비용을 받아야 된다. 에너지관리공단이나 산자부나 이런 분들 거기에서 뭐 책상 논리하고 뭐 이런다고 얘기는 하는데, 그죠? 이분들도 바보는 아닙니다. 인버터 가격이 얼마고, 모듈 가격이 얼마고, 철값이 얼마고, 요즘에 시공비가 얼마고, 이런 거 다 계산합니다. 당연히 계산할 수밖에 없죠. 근데 너무 과도한 금액이 책정이 돼 있으니까 계속해서 내려가는 거는 당연한 거죠. 그죠? 저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전기차가 처음에는 얼마 지원해주고 얼마를 뭐 반값을 지원해주고 뭐 이런 것들이 있었죠. 근데 점점 그것들의 혜택을 줄여나가는 이유가 뭐냐면 이제 양산에 돌입을 했기 때문입니다. 모든 정책이 다 그런 방향으로 가고 있어요. 처음에는 지원을 많이 해줬다가 점점 줄여나가는 게 정책 방향이죠. 우리는 또 그것들을 또 생각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인 거고요. 저희와 같은 사람들이 조금은 욕심을 좀 버려야 되는 그런 시기, 그리고 좀 투자를 하면서 정책들을 좀 공부도 하고 연구를 하면서 좀 대규모로 가고 뭐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하다라는 게 제 생각인 거고요. 그 안에서 대기업들이 할 수 없는 것들을 찾아내면 됩니다. 명분을 만드는 거죠. 많은 사람들이 함께 투자를 해서 신재생 에너지에서 받은 금액 가지고 할당도 하고 배당도 하고 이런 식으로 좀 가야 되는 게 현 시대에 맞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. 접수 결과, 그래서 얼마에 맺었고 100kg는 얼마고, 그죠? 100kg에서 500kg 얼마고, 뭐 이런 접수 결과는 7월 15일 날, 16일 날 아마 나올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. 그때 또 다시 한 번 더 말씀을 드리도록 할 거고요. 여튼 오늘은 좀 이런 거 가지고 말씀을 드렸는데요. 많이 좀 기대를 하셨을 것 같다는 생각은 듭니다. 영상을 보시고. 그래서 또 이 영상을 보시고 또 저에게 또 전화가 오시는 분들도 상당히 많으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, 관련해가지고 또 성심성의껏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도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, 또 좋아요, 알림 설정 뭐 이런 것들 또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많이 기부하면 좋지 않습니까? 관련해가지고 좀 그런 것들도 꼭 부탁드리는 바입니다. 감사합니다.